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네, 잠시 쉬셨죠? 자, 이제 우리 법인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덕산 기업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덕산 기업이고 금속 제품 등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 도급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2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회사부터 먼저 바꿔주셔야겠죠. 서희전자 우리 따당해서 덕산기업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해 주시고 법인 조정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또 내려놓고 자, 이번에 업무용 승용차 퇴직연금 주식 등 변동 상황,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예상 문제에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그리고 법인세 과세 표준이 나왔네요. 그리고 두 개는 제가 못 찍어 드렸어요. 어쩔 수가 없죠. 네. 자,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고요. 차량별로 세무 조정하라 그랬어요. 세무 조정을 차량별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량별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101번은 대표이사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취득가액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자가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 102번 소나타는 렌트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나씩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 컨트롤 엔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로 들어가시면 원래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부터 원래는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G80 그 다음에 소나타가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는지는 확인은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는 자료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취득일 맞고요. 차량 운반구 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자가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되어 있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되어 있고 출퇴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80하고 소나타 모두 다 기본 정보는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 창은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불러와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대표이사 여기 있는 거부터 입력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총 주행거리 10만, 업무용 9만.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 8천만 원이죠. 그쵸? 업무용 사용 비율 자동으로 되고 취득가액 8천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1,600만 원. 그리고 유류비 480만 원. 그리고 보험료 150만 원. 그 다음 수선비, 자리가 바뀌었네요. 수선비 100만 원, 자동차세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우리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셔야지 될 게 업무 외 사용 금액이 241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64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가에서 그 다음에 업무 미사용분에서 금액이 241만 원. 그래서 241만 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한도 초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걸려 있는 게 64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도 초과 64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판단해 주시는데, 자가는 한도 초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도 초과를 어떻게 처리해요? 유보로 처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 미사용분은 뭘로 처리하죠?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렌트 소나타도 순서대로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클릭하시고 총 주행거리 3만, 업무용 3만, 그리고 취득가액 없이 임차료 1,650만 원.
1650만 원. 그럼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 유류비만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만 생겼죠. 업무 외가 없어요. 100%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렌트에 대해서 렌트 한도 초과. 한도 초과가 얼마지요? 355만 원. 355만 원. 네, 대신에 자가는 한도 초과를 유보로 처리할 거고 렌트는 한도 초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렌트의 한도 초과는 다 기타 사회 유출, 기사유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보이니까. 자, 우리 화면상에서 여기 지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같이 묶여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 미사용 F4 눌러서 업무 미사용분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241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F4 눌러서 자가에 대한 거 유보 처분할 거예요. 그렇죠? 확인. 그래서 640만 원이 유보 발생. 그리고 또 F4 이번에는 렌트에 대한 한도 초과 기타 사유의 유출로 우리 355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한도 초과를 합산해서 995만 원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회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전액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게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단기말 부인누 계획을 계산해야 되죠. 단기말 부인누 계획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말 부인누 계획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기초잔액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단기 감소액만큼은 우리가 또 조정 등록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납부액도 조정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기말잔액 나오게 되고 단기 감소액은 모두 퇴직급여로 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8천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전 연도 말 현재 송금 산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6,8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6,8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제로. 퇴직연금 관련 세무조정은 감소액과 납부액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정한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화면에 들어가 보면 화면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기 납부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단기 감소액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서식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우리 컨트롤 엔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퇴직연금의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은 6,800만 원이고요. 해약액, 감소액, 이게 해약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100만 원 넣어주시고 납입액은 3,700만 원 납입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말에 송금 산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해약액 2,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송금 산입 대상 3,700만 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추계액이라고 하는 게 이제 8천만 원이 있으니까 퇴직급여 추계액을 8천만 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단기말 부인누계액 우리 계산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부인누계액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도에 걸려서 3,700을 원래 납입액을 조정 등록을 해줘야지 되는데 한도에 걸리다 보니까 3,300만 원만
우리가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우리 고딩들 수업할 때는 그냥 무조건 얘 등록해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잘 모르면, 문제 풀다가 잘 모르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퇴직급여 추계액이 8천만 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추계액을 넣고 나니까 한도 계산에서 이제 3,300만 원만큼만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납입액에 대한 부분은 3,300만 원 조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F4 눌러보면 퇴직연금 등 송금 산입액, 네, 유보 발생으로 3,300만 원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2,100만 원이 안 나와 있죠. 그렇죠? 퇴직연금 지급액입니다. F4 해서 퇴직연금 등 지급액 두 가지를 무조건 조정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유보 감소로 처리하고 납입액은 유보 발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종료, 저장. 항상 저장 버튼 있으면 저장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탭과 주식 양도 명세서 탭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 단 프로그램 해당 메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입력 시 기초 자료와 단기 중 변동사항을 모두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고 2025년도 말 주주명부 기초죠. 기초. 얘가 바로 기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26년 말의 주주명부, 그러니까 기초에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겠죠. 그러면 손년아 같은 경우는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3,900주가 됐고, 박지수는 5,000주 있었는데 0주로 바뀌었고, 광장이 1,100주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은 밑에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15,000주입니다.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박지수는 개인 사정으로 손년아에게 4,000주, 광장에게 1,000주를 양도했어요. 양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년아에게 4,000주를 줬고요. 그 다음에 광장에게 1,000주를 양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손년아는 2월 20일에 취득한 주식 중 100주를 광장에게 뭐 하였다? 증여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여기 있는 기초 정보부터.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지 될 것은 뭐냐면 자본금 변동 상황이다 라고 하는 곳을 등록을 해주셔야지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기초를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기초. 그래서 기초는 총 몇 주가 있었죠? 15,000주. 그리고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되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제일 밑에다가도 5,000원 입력을 해주셔야지 기말도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료. 그러면 계산하시고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기초 정보를 입력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손년아. 자, 손년아. 주어진 거 그냥 그대로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나와 있는 건 개인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는 거는 법인이고,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영리 내국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구분칸에 여기 밑에 있어요. 개인이냐 내국 영리 법인이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개인이니까 주민번호 입력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을 좀 내려놓고 다시 2번 입력하면 주민번호 830512223155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손년아는 기초를 몇 주 가지고 있었다? 10,000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박지수. 마찬가지 개인이니까 2번 입력해 주시고 85070221896551 입력해 주시고 빠져나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박지수는 기초로 몇 주를 5,00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둘은 어차피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 광장을 등록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장 가로 열고 주식회사 광장 이번에는 3번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831860788로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입력을 일단 해줬어요. 내국 영리법인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박지수는 양도를 했어요. 5,000주를 양도했는데 손녀나에게 4,000주, 광장에게 1,000주를.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박지수는 양도를 5,000주를 다 양도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중에 4,000주는 손녀나가 4,000주는 양수를 했죠. 반대로 양수, 그 다음에 광장이 1,000주를 양수받았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손녀나는 100주를 광장에게 증여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손녀나는 증여로 100주가 나갔고, 그 다음에 광장은 증여로 100주가 증가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게 등록을 명세서에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셔야지 되는 일이 양도명세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박지수는 5,000주, 손녀나는 100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박지수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박지수는 양도를 했고 손녀나는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박지수의 양도 1번으로 양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증가자, 그러니까 양수인이 누구냐? 양수인. 그래서 양수인은 손녀나입니다. 손녀나의 주민번호 여기 보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손녀나 가서 830512223152로 해주시고 거주지 FE 대한민국 해주시면 되겠고 처분일자는 여기에 1월 31일 2026년 01월 31일 이해되시죠? 취득일자는 원래 취득일자 여기 위에 2025년 12월 01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박지수는 손녀나에게 몇 주를? 4,000주를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양도 이번에는 광장 주식회사 광장 사업자 등록번호 831860788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FE 대한민국 해주시면 됩니다. 처분일자는 같은 2026년 01월 31일이고 취득일자 2025년 12월 01일입니다. 그리고 광장에게 1,000주를 양도했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손녀나는 이제 변동 원인이 증여예요. 그쵸? 증여 3번 증여 그리고 누구한테 증여했어요? 광장 주식회사 광장 등록번호 831860788로 FE 대한민국 처분일자는 여기 보시면 26년 2월 20일 2026년 02월 20일 취득일자는 2025년 12월 01일 주식수는 100주를 증여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변동사항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지 될 일은 기초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음표 누르셔서 이렇게 기초를 넣어주시고 기말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5,000원의 단가를 넣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변동 상황이 생긴 거 이제 사람별로 처음에 손녀나 박지수는 기초 수량이 있었어요. 그쵸? 맞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박지수는 양도를 5,000주를 했고 그 다음에 손녀나는 양수를 4,000주 받았고 광장이 양수를 1,000주 받았어요. 그리고 손녀나는 100주를 증여했고 그 증여된 건 광장이 증여를 받았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내역을 뒤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양도했습니다. 박지수는 누구한테, 손녀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 등 변동 사항이 요즘 요 근래 이제 자주 등장을 하고 또 화면도 예전 화면하고 지금 화면하고 이제 조금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 봤고요. 자, 문제 4번.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 및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최저한세를 하기 전에 먼저 법인세 과세 표준에 1번부터 5번까지를 입력을 먼저 하시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저장을 해 주셔야 최저한세에서 불러와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액 감면 금액은 500이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금액은 350만 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 다시 정리할게요. 최저한세 적용은 350만 원이고 그리고 제외는 그러면 15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일단 조금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액 공제 금액은 1,500만 원이며 적용 대상은 1,20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1,2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외는 300만 원이 제외가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적용 제외는 계산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는 둘을 묶으니까 제외는 둘을 묶으면 450만 원만큼이 적용 제외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럼 최저한세의 세액 감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면에다가 35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제에다가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계산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금액을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넣어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화면에서 금액을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예납, 원천납부 세액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분납을 신청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입력을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입력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 2억 7,500, 입금 3,000, 송금 4,000,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중 송금산 200. 네, 요 밑에다가 500만 원 넣어주시고 2월 결송금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저한세를 계산을 할 거예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일단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저장한 내역이 순서대로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지고 자, 여기 보시면 감면세액이라는 게 있고 세액공제가 있죠. 그래서 세액감면은 해당 금액이 350.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1200.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조정감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럼 조정 후 세액을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러면 350만 원하고 835만 원하고 그러면 350만 원하고 그다음 플러스 835만 원을 해주시면 1185만 원만큼이 우리 여기 아까 비워놨죠. 1185만 원만큼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그래서 요 금액을 여러분들이 화면에다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최저한세는 계산이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저장.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한세에서는 앞에 데이터 불러오고 공제 대상 금액, 그러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금액을 둘을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조정 후 세액의 여기 350만 원과 835만 원 이 둘의 합산 금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합산 금액을 여기다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이렇게 두 개예요. 이해하고. 자, 그러면 법인세 과세 표준에 다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적용 대상에서는 우리가 1185만 원을 찾았고 적용 제외는 두 개 합쳐서 450만 원을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15만 원, 중간 납부세액 165만 원, 그리고 원천 납부세액이 35만 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분납은 여기 분납할 세액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65만 원 나오나요? 그래서 65만 원입니다. 이렇게 분납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저장하시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장부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회사가 설정한 금액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금액을 썼냐? 장부금액이고 이동평균법을 사용을 했어요. 맞죠? 이것과 같은 금액을 찾으시면 돼요. 이동평균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제품은 시가를 적용을 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으로 일단 처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은 보시면 원재료와 제공품은 선입선출법으로 2019년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선입선출법이라 그랬으니까 원재료가 선입선출법이 아닌 이동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죠. 그러면 원재료는 임의변경에 해당합니다. 원재료는 임의변경.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금액을 넣어주셔야 해요. 무조건. 네.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은 선입선출법으로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대요. 평가 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제품은 우리 뭐가 되는 거죠? 무신고가 되겠죠. 그렇죠? 제품은 무신고입니다. 무신고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을 또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를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는 뭐 평가했다라고 돼 있고, 전기의 재고자산 평가감이 존재한다. 그런데 재고자산은 무조건 전기분이 있으면 무조건 유보감소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 처리한 게 내년이 되면 다시 올해의 기말은 내년에 기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 명세서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신고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무신고입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무신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회사가 평가한 방법은 시가를 적용했어요. 저가법을 이용한 시가. 여기 보시면 제품은 저가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적부가 당연히 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제공품은 신고일이 2019년 01월 01일 날 신고했고요. 신고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 우리 회사가 평가한 제공품의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그러면 적합한 거죠. 맞죠? 자, 원재료 2019년 01월 01일 날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했는데, 그런데 실제 평가한 방법은 이동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죠. 네, 그래서 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칸을 조금 줄여 놓을게요. 여기는 안 쓰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정 과목 원재료부터. 원재료. 그럼 원재료의 장부는 570만 원. 그렇죠? 570이고 세법상 신고 방법은 선입선출법 600만 원이죠. 그리고 임의 변경을 했으니까 600만 원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무신고 임의 변경은 무조건 이렇게 임의 변경하고 무신고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의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의
장부는 1390만 원. 세법상 신고 방법이 1390만 원이니까 조정할 게 따로 없죠. 적합하게 신고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품. 제품은 장부가는 4,810만 원이 되겠고, 세법상 신고한 게 없어요. 그렇죠? 세법상 신고, 무신고니까. 신고한 방법이 없고, 그러면 선입선출법일 때 5,060만 원만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원재료가 30만 원 조정이고 제품이 250만 원입니다. 원재료가 30만 원. 그 다음에 제품이 250만 원. 이해가 되실까요? 금액 체크만 해두시면, 왜냐하면 조정 등록 들어가게 되면 묶어져서 나오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F4 눌러서 첫 번째 원재료에 대한 평가감 확인. 원재료는 30만 원입니다.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제품은 또 F4 제품 평가감 해서 250만 원입니다. 유보 발생. 그래서 280만 원 맞았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있었냐면 전기분. 그러면 반대쪽으로 유보 감소 F4 눌러서 전기의 재고자산 평가증. 이해가 되셨나요? 평가감. 네, 평가감. 그래서 확인. 그래서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조정 등록까지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고 반드시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신고 방법 그대로 하고 적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고 나머지 조정 등록하실 때는 F4 눌러서 도움을 받으세요. 대신에 항목별로 재고자산별로 각각 처리한다 그랬기 때문에 원재료, 제품 모두 따로따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제가 유튜브에 유형별로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조정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